오늘도 건강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오늘도 이 강사는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모든 정보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듣고 적용하시면 분명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오늘은 잘 먹고 잘 살자, 예? 잘 먹고 잘 살자, 이러한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건강은 보화이다. 부인하실 분 아무도 없죠? 현세의 일시적인 소유 중에서 건강은 가장 귀하다. 다 동의하시죠? 건강의 활력을 잃으면서 재물과 학식과 명예를 얻는다면 그것은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제 이 말씀이죠. 자, 우리가 어제 건강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건강 법칙에 우리가 순응하게 되면 건강하게 살 것이고 건강 법칙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원리를 우리가 어제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아산병원에 가자, 현대병원에 가자, 이게 아니고 이러한 8가지 법칙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어떠한 질병도 치유할 수 있다. 이것이 천연 치료이고 하나님의 치료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은 뉴스타트 중에서 첫 번째 N에 속한 적당한 식사에 대하여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마다 필요한 양분이 있고 또한 양이 있어요. 그렇죠? 뇌는 또는 뼈는 근육은 신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음식이 피로 변하고 그 피가 영양분을 모든 기관에 적절하게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생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체의 신비예요.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있고 법칙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먹어야 한다. 맞죠? 잘 먹어야 한다. 그러면 잘 먹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잘 먹는 것이. 잘 먹어야 마땅한데 잘 먹는 것이 뭐냐 이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는데 굶어서 죽는 사람 있어요? 소득이 적은 나라, 얘는 이제 뭐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본다고 할 때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예. 그러면 잘 먹어서 죽어요? 아니면 잘못 먹어서 죽어요? 잘 먹어서 죽어요? 잘못 먹어서 죽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잘 먹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먹는 것인지를 분별이 안 되니까 잘 먹는다고 먹었는데 결국은 질병에 걸리고 죽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잘못 먹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식욕이에요. 식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식욕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식욕은 참 좋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욕이 변질된, 타락된 식욕이냐 아니면 건전한 식욕이냐.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이성이, 올바른 이성이 식욕을 지배하느냐, 나의 식욕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식욕이 나의 삶을 지배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되어져요? 예? 그냥 어떤 먹을 거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저기 아주 마치게 보이지만 내가 지금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나요? 예? 이러한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들의 건강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계획의 빛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비치도록 하셨다. 건강개혁이에요. 그냥 잘못된 식욕을 올바른 식욕으로 돌려놓는 것이 건강개혁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살았던 정보들을 올바른 정보로 바꾸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 이게 건강개혁이란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삶이, 특별히 오늘 공부하는 이 식생활이 뭔가 잘못됐다, 이게 뭔가 정로에서 이탈한 어떤 타락한 식욕에 이끌려왔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신다고 하면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바꾼다고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왜 먹어야 하느냐 이거죠. 우린 먹어야 되죠. 먹지 않고 견딜 수 없잖아요. 먹는 이유가 뭐냐, 이거. 왜 먹어야 하느냐, 왜 먹어야 하느냐.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왜 먹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과 이 조직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세포가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울러 음식은 우리라고 하는 몸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부수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음식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거워야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즐거움을 위하여 먹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먹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수를 이 생물학자들이 정확히 카운트할 수는 없어요. 이 체구에 따라서 세포의 수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균적인 세포의 개수는 60조 개, 60조. 60억이 아니고 60조 개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 건강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이 죽고 재생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세포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포가 죽고 새로 생성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뇌세포라든지 이 안구세포라든지 심장세포, 심장, 뇌, 이 눈은 한 25, 성장기에 성장이 이제 종료가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의 신체 수명과 동일한 수명을 갖게 돼요. 이건 재생이 상당히 더딘 것이죠. 재생이 조금 되긴 되는데 상당히 더디다. 하지만 다른 세포들은 재생이 된단 말이에요. 죽고 재생이 되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위장 내벽 세포는 2시간 반에서 수일에 걸려서 다시 재생이 되고, 백혈구는 4일에서 빠르면 4일, 늦으면 2주 안에 다시 재생이 되고, 적혈구는 4개월, 간세포는 2 내지 3주, 피부세포는 28일, 체세포는 1달, 두피세포는 2달, 그 다음에 위장, 췌장, 혈관, 이 간장은 4개월. 이러한 주기를 가지고 재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손톱도 재생이 돼야 안 돼요. 이 손톱 요 끝에서 여기 마지막 끝까지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린다 그랬어요? 6개월 걸린다 그랬어요. 6개월이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손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손톱이 빠졌다 할지라도 6개월이 지나면 온전한 손톱이, 만약에
이 간이, 예를 든다면 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재생 주기가 만약에 1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간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좋은 피를 만들어서 좋은 영양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부실 세포가 아닌 건강한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 일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협력한다고 하면 어떠한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요거는 현대의학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식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부실한 세포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 병약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 개혁의 근거는 지금 설명한 대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공부에 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신경세포, 뼈 조직을 제외하고 몸 전체의 세포가 새롭게 재생되는 데 걸리는 시간 6개월이면 돼요. 6개월. 예? 그리고 7년 내에 우리는 거의 모든 신체를 새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희망을 가지고 다음 공부에 임해 주시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좋은 피가 있어야 된다. 좋은 피. 왜냐하면 성경 레위기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 좋은 피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파손을 복구하며, 좋은 피는 파손된 어떠한 장기를 뭐하며 복구하며 몸에 영양을 공급한다. 피가 합당한 음식의 영양소를 공급받고 신선한 공기를 접촉하여 정화되고 활기를 띠게 되면 그것은 신체 각 부분에 생명과 원기를 준다. 순환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이 작용이 더욱 잘 성취된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상당히 유익을 얻을 수 있냐면, 그럼 피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 그것이에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이 피가 이 순환이 잘 되어야 모든 세포마다 그 영양을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좋은 피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혈관이 깨끗해야 돼. 예? 깨끗해야 돼. 그러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이 건강 제일 원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 하면 세포가 병들었다는 것이고 피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피를 정말 좋은 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어야 할까? 좋은 것을 먹어야 할까? 나쁜 것을 먹어야 할까? 그럼 좋은 것은 뭐고 나쁜 것은 뭐냐 이거죠. 자,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은 좋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좋은 음식은 뭐고 나쁜 음식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좀 곤란한 경우가 있죠.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이고 또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제도 공부했지만 이 건강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인체 구조 내지 생리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내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음식이 우리 인체에 필요한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야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동의했으면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긍정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건강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저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어떤 큰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유익이 되는 보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순수한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제시해 드리는 그 정보에 여러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창세기 1장 2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공급하는 식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식물이 뭐냐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될지라. 이게 사람들이 먹어야 할 식물이다. 그냥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먹어야 할 식물을 창조하시고 지정해 주셨다. 지정해 주셨다. 그래서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해 주신 음식물이다.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물이다. 그런데 곡식, 과일, 채소 및 견과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풀만 먹고 어떻게 살아? 예? 고기를 먹어야 영양을 취할 수 있지. 골고루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곡식, 과일, 채소 및 견과는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식물로 제공한 이 모든 음식물에는 모든 영양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줏대 없는 혓바닥, 타락한 혓바닥, 정말 어떤 그냥 이 맛에 길들여진 이 혓바닥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끌려간다고 하게 되면 고기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사랑한다고 하면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변질시켰고 변질된 사람에 의하여 식생활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음식물들을 취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음식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잘못 먹으면, 즉 법칙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법칙에 어긋나게 먹는다고 하게 되면 이게 꽝이라,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유익이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도 무진장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 이것도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 외에 또 하나의 요긴한 것은 식생활이다. 식생활. 어떻게 먹느냐. 바꾸어 말하면 올바른 식사 습관이 필수적인 것이다. 여기에는
음식물의 섭취량, 한 끼에 얼만큼 먹을 것이냐, 소식을 할 것이냐, 적당하게 먹을 것이냐, 과식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의 유익이 달라진단 말이죠. 또한 규칙적인 식사, 1시간에 한 번씩 먹을 것이냐, 아니면 5시간에 한 번 먹을 것이냐, 이제 이 규칙적인 식사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식물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그냥 남편과 싸워가면서 그냥 뿔따구난 상태에서 그냥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지는 가운데서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슬퍼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질질 짜면서 먹어야 되는 것이냐, 이러한 것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달라진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섭취량, 규칙적인 식사, 먹는 자세, 이게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건강을 해치느냐를 결정한다. 이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먹는 거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 중요해요.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떻게 먹느냐, 식생활이 중요하다. 그러면 첫 번째, 규칙적인 식사를 해요. 규칙적인 식사. 그럼 규칙적인 식사, 즉 식사와 식사 시간의 인터벌이 어느 정도 이어야 되냐면, 봐봐요. 정규적인 식사를 한 후에 위장은 5시간 동안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식사까지 극소량의 음식도 위장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시간 간격 내에 위장은 그 임무를 이행한 다음 보다 더 많은 음식을 받을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었을 때에 이 위장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려보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 5시간. 그러니까 이 5시간이 지나기까지 다른 음식을 먹게 되면 곤란하다. 그것을 오늘날 이 과학적으로 이제 증거가 되었는데, 에버트 박사가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봐봐요. 정상적인 경우 매 식사 후에 음식을 완전히 위에서 내보내는 데는 4시간 반 내지 5시간이 요구된다. 이게 하나님의 건강 법칙과 오늘날 이 과학은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위장에 또 다른 음식을 들여보내면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머물게 되어 평소보다 몇 시간이 길어진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들의 어떤 그 생리 구조 내지 법칙이 위장이 우선이에요. 위장에 어떤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간 음식을 소화하기 위하여 뇌도 작동되어지고 다른 모든 장기들이 멈춰요. 멈춰요. 잠시 뒤에 또 이야기할 건데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음식을 집어넣게 되면 이 먼저 들어갔던 음식이 새로 들어간 음식이 다 소화될 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이 위장 내에서 산화되고 부패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 다시 말해서 아침 식사를 7시에 했다고 하게 되면 점심 식사는 몇 시? 12시.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12시에 했다면 저녁 시간은 오후 5시. 이렇게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된다. 이 식사와 식사 사이에 어떠한 땅콩 한 알이라 할지라도, 과일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먹게 될 때에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면 뒤섞여서 일부 소화된 음식물이 변질되고 발효하며 심지어 부패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변질된 음식물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화학물질이 신경, 조직, 혈관 운동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의 장애를 일으킨다.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문제를. 두통, 속쓰림, 만성피로, 염산의 과다 또는 부족증, 그리고 소화작용의 장애가 종종 초래된다. 이런 것들은 그 직접적인 영향의 몇 가지에 불과하며 많은 다른 간접적인 장애와 질병을 일으키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난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러한 질병에 걸려야 돼?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좋은 음식은 먹었는데 불규칙적으로 먹었을 때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이러한 질병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소화 단계 후에는 이제 흡수 단계예요. 위장에서 소화되어 소장으로 내려버리면 소장에서 이제 영양분을 이제 다 흡수하잖아요. 그런데 이 흡수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소장 활동이 멈추고 이 위장 활동에 집중해요. 모든 에너지가. 그럼 이 소장에서 흡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그 소화되어진 음식들이 뭐해요? 부패한단 말이죠. 부패하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일으키면서 우리 인체 내에 안 좋은 질병들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간식은 백해무익하다. 그 다음에 적당량의 식사가 필요한데, 성경 말씀 보면 잠언서를 보게 되면 25장 16절에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서 이 과식을 금기해요. 과식하지 말라. 적당히. 여기서 꿀을 진짜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본전 생각나서 이 뷔페 식당에 가게 되면 마구잡이로 먹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난다 할지라도, 꿀같이 맛있는 음식을 만난다 할지라도 적당히 먹으라. 적당히. 과하게 먹으면 탈난다. 적당히 먹어야 돼요. 자, 봐요. 과식이 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 결과로 위장이 쇠약해지며 소화기관들이 약화되고 뒤따르는 불행과 더불어 질병이 초래된다. 만일 사람들이 이전에 알았다면 그것들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증가시키며 날마다 저희 활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위장에 넣어둔 음식을 처리해야 하는 불필요한 작용에 저희 생명력을 소모시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과식하는 사람들은 소화기관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워 그것을 처리하려는 노력으로 신체의 활력을 소모한다. 그것은 또한 지력을 약화시키는 영향을 끼친다. 탐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았던 이 두뇌 활동이 좋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과식을 하게 되면 이 지력이 약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년에 가서 이제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등등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하여튼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하게 되면, 불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도 참 안 좋은 것이다. 이제 모든 질병을 처리할 수 있고, 너무 많이 먹는,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식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이건 우리의 건강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과식을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어떠한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걸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단순하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거기에 필요되는 모든 유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단순하게 먹어요. 단순하게. 한 끼에 너무 여러 가지를 먹지 말라. 서너 가지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서너 가지를 매일같이 똑같은 음식 서너 가지를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먹어야 할,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에게 식물로 준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요. 콩도 먹어야 되고 팥도 먹어야 되고 쌀도 먹어야 되고 등등 많잖아요. 그래서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고 견과류도 있고 많은데 한 끼에 서너 가지 먹으면 충분하다. 그러면 다음 끼에는 이 주부들이 지금 이렇게 창의적인 노력, 연구가 필요해요. 이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맛나게 서너 가지 음식을 다 차려서 먹게 하고, 그 다음 끼에는 또 다른 음식을 딱 서너 가지 차려서 먹게 하면 우리에게 제공된 모든 식사를 다 섭취하면서 단순하게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그게 얼마나 건강에 유익하고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먹어야 된다. 단순하게 먹어야 된다. 요리사는 식탁을 위하여 그가 준비하는 음식을 다양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창의력을 짜내야 한다. 그리하여 위장이 끼니마다 같은 음식을 취하도록 강요받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몇 끼 차려놓게 되면 우리의 위장이 늙어서도 그것을 요구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이 지금도 그리워지는 것은 계속적으로 즐겨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뒤에 있는 부분 보면 음식은 단순하게 준비할 것이지만 구미가 당길 정도로 품위 있게 준비할 것이다 그랬어요. 단순하게 먹되, 여러분들의 식탁은 뭔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예? 음식을 단순하게 먹지만 맛없게 먹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맛있게 먹어야 돼. 그래서 먹으면서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순간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먹는 재미가 얼마나 커요, 사실. 그래서 오늘날 살기 위해서 먹느냐 아니면 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 말이 뒤죽박죽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먹는 게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되거든요. 먹으면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에요. 먹으면서 즐거움,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음식물의 부적당한 배합이 장애가 생기고 발효가 시작되고 피가 더러워지며 두뇌가 혼란해진다. 이거는 이 궁합이 안 맞는 식사들이 있는 거예요. 궁합이 안 맞는. 여기에 이 한 끼에 이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는 것은 이 궁합이 안 좋다. 궁합이. 이 채소를 많이 먹게 될 때에 그 끼에는 이 과일을 다음 끼로 넘기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 설탕과 우유는 배합이 아주 안 좋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카스테라 같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식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자연에 가깝게 먹어야 된다. 예. 자연에 가깝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음식물을 선택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식생활은 계절과 우리가 사는 곳의 기후와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적합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현대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신토부리가 좋다는 이야기, 신토부리가. 에? 그런데 그 계절에 나오는 식물이 좋고 그 다음에 신토부리가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에? 그런데 오늘날 봐봐요. 딸기 제철이 언제예요? 딸기 제철이. 뭐 5월, 12월, 5월 달. 옛날에는 다 노지에서 키웠기 때문에 5월 달에 이렇게 먹는 것이 제철인데 요즘은 겨울이야. 그쵸? 예? 하우스에서 재배되었기 때문에 겨울. 뭔가 이게 뒤죽박죽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날 이 수입 과일들, 수입 농산물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에 가깝게 내가 살고 있는 내 어떤 그 생체 리듬과 이 조화가 되는 이 자연과 가깝게 우리가 식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따뜻하게 먹어라. 따뜻하게. 너무 뜨겁게 먹지 말고 너무 차갑게 먹지 말고. 그 이유는 알죠. 뜨거운 것을 먹게 될 때 인후와 소화 기관이 약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 것을 먹게 될 때는 그것이 위장에 들어가서 덮여질 때까지 이제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미지근 따뜻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음식으로 먹어야 되고 물과 함께 먹지 말라. 물 말아 먹는 분 있어요? 밥맛이 없다고 해서 그냥 물에 대충 말아서 먹는 분. 그 다음에 그냥 뜨거운 밥, 이 찬물에 말아 먹는 그 맛도 대단하죠. 그렇죠? 그것도 꽤 괜찮은데. 그런데 음식은 이 물과 함께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음식과 물을 함께 먹게 되면 일단 입 안에서 이 침샘을 작동시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예? 문제가 생겨요.
음식을 씻겨 내려가게 만들고 치매의 어떤 그 흐름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음식이 위에 들어가게 되면 위산이 분비되어져서, 적당한 위산이 분비되어져서 이 음식을 이제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위산, 어떤 그 소화액이 희석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을 저하시킨단 말이죠.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일 모레 이제 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 물을 여러분들이 마시는 기본적인 원칙은 식사 전 30분 전에 마셔야 되고 식후 2시간 뒤에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최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러한 내용 아셨어요? 몰랐어요? 들을만 해요?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기 참석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원하시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정말 건강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해요. 오늘날 질병 많은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개인의 행복, 가정의 행복, 이 사회의 행복이 망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철저히 씹으라 그랬는데,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입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음식이 맛있어요. 이 첫맛이 맛이 없다 할지라도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소화작용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할 것이다. 소화불량을 피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최선의 봉사를 바칠 수 있는 상태로 자신들의 모든 능력을 보존할 의무를 느끼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먹은 음식의 양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소화된 음식에 달려 있으며, 입맛의 만족은 삼킨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예?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음식의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소화되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음식의 맛은 먹는 양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속에서 머무는 시간에 비례하여 달라진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먹으라고요? 천천히, 철저하게 씹어서, 그 다음에 입에서 소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입에서도, 침샘에서도 소화액이 나오니까 거기서 소화시켜야 할 부분들을 소화시켜서 위장으로 보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먹자. 즐거운 마음으로 먹자. 행복한 마음으로 먹자. 이것이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음식 먹을 때 싸우면서 먹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먹지 말고,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기대의 마음,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먹고, 그럴 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잘 먹고 잘 살자, 이 적당한 식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왜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렇죠? 이 먹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이 세포,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가 사멸되어지고 재생되어진다. 이 재생 주기가 각 기관마다 틀리지만 반드시 재생이 된다. 최소한 웬만한 것은 6개월 이내에 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되고 7년 이내에 우리 몸 거의 전체가 새로운 것으로 개선되어진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하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음식을 잘 먹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포를,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긴 그러한 것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중요해요. 그렇죠? 예.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냥 맛있다고 삼키게 될 때 그것은 아무리 잘 먹는다 할지라도 그건 죽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먹는 방법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먹는다고 하게 될 때 이 백해무익,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망친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결론, 잘 먹고 뭐 하자? 잘 살자. 잘 먹고 여러분 모두가 잘 드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